노다지 쌀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항암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기술 ADC입니다. ADC,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암세포만 딱 찾아가는 유도미사일 같은 항체에다가 항암제라는 아주 강력한 탄두를 실어서 보내는 그런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미사일과 탄두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 바로 링커 기술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내 바이오 기업 인투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인투셀은 제2의 리가캠 바이오를 넘어 이 글로벌 ADC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인투셀의 이 링커 기술, 이게 정말 독보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만 받기 시작하면 그 성장세는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게임 체인저란요. 그 말은 특히 이 항암제 분야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업이고 수많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성공을 장담하기엔 글쎄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가장 자신 있다는 기술력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ADC는 항체, 그러니까 미사일, 그리고 약물인 탄두, 또 이 둘을 잇는 링커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이 링커가 ADC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안정적인지에 따라 치료 효과가 천차만별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인투셀의 이 OH-패스 링커 기술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면 바로 범용성입니다. 범용성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네, 예를 들어서 경쟁사로 꼽히는 시즌의 기술은요, 특정 종류의 약물 한 두세 개 정도만 붙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투셀 기술은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약물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강점이냐면 암의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고 계속해서 새로운 항암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어떤 약물이든 가리지 않고 이 유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엄청난 확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범용성이라는 점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기술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약물, 즉 탄두에 붙는 링커 기술은 자체 개발했지만 항체인 미사일에 붙는 링커는 이미 특허가 만료된 기존 기술을 가져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겠지만 기술 전체가 완전히 새롭고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지점을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ADC 기술의 가장 큰 난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약물에 붙는 링커에서 발생했거든요. 항체에 붙는 기술은 이미 한 40개 이상의 업체가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투셀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 즉 약물 쪽 링커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낸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안정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존 펩타이드 기반 링커들은 혈액 속을 막 떠다니다가 의도치 않게 툭 끊어져 버려서 엉뚱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골수독성 같은 문제들이요. 그게 기존 ADC 기술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폭탄이 목표 지점에 가기도 전에 터져버리는 셈이죠. 그런데 인투셀의 황산구조 링커는요, 암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만 그 특정 환경에 반응해서 아주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혈액 속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붙어 있다가 목표물 내부에서만 폭탄을 터뜨리는 스마트 밤인 셈이죠. 저는 이 데이터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수치가 좋은 걸 넘어서 기존 ADC의 고질적인 문제, 즉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폭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소름 돋는 데이터라는 게 전부 동물 실험, 즉 전임상 단계의 결과라는 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 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신약 개발 업계에서 동물한테는 영웅이었는데 정작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약이 정말 얼마나 많았는지요. 동물과 사람은 명백히 다릅니다. 물론 임상 결과가 최종 관문이죠. 하지만 전임상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교 데이터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현재 시장의 블록버스터 ADC인 다이치산 쿄의 엔허투와 직접 비교한 시험에서 특정 암에 대해 약효가 두세 배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치료개수, TI라는 겁니다. 치료개수라면 그 약효와 독성의 비율을 나타나는 지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효는 얼마나 좋고 부작용은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성비 지표 같은 겁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약이죠. 그런데 에너투랑 비교했더니 이 수치가 무려 5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조금 더 낫다 수준이 아니라 약의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도 그저 기대감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건 좀 과도한 비관론 아닐까요? 저는 신중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5배라는 수치는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결코 아니죠. 그 인상적인 데이터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알겠습니다.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인상적이네요. 적어도 동물 실험에서는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결국 사업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투셀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제가 인투셀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인투셀은 이미 성공 방정식이 검증된 길, 바로 리가캠 바이오 모델을 따르고 있거든요. 심지어 창업하신 분들이 리가캠 성공의 주역들이에요. 이분들이 뭘 잘하냐면 처음부터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 즉 파이프라인에 모든 걸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는 겁니다. 대신 플랫폼 기술 자체를 여러 제약사에 수출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리고 벌써 3건의 기술 수출 실적도 쌓았습니다. 이건 아주 영리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략이에요. 리가캠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격차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리가캠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14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인투셀은 이제 3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리가캠의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인간 대상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 2019년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인투셀은 아직 그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저 성공한 선배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의 성공까지 보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그 지점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의 계약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기술 수출 한 건이 아니에요. 삼성이 무려 2년 동안 리가캠을 포함한 전 세계 유수의 기술들과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인투셀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삼성이 기술의 우월성을 공인해준 확실한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죠. 현재 후보물질 도출을 마치고 임상 1상 IND 제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IND 제출이라는 건 쉽게 말해 식약처 같은 규제기관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약으로 사람 대상 첫 임상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거든요. 곧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재무적인 우려가 생깁니다. 현재 인투셀이 보유한 현금이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ADC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동물 실험을 마치고 임상 1상을 진행하는 데까지만 해도 보통 300억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지금 보유한 현금이 임상 1상 한 번 하기에 좀 빠듯한 수준이라는 거죠. 만약 삼성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이 계획대로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에 시가총액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회사의 단계를 고려했을 때 조금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 리스크를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장 환경을 한번 보시죠. 전체 항암제 시장 규모가 약 300조 원인데 ADC 시장은 이제 한 20에서 30조 원 수준으로 막 개화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라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암 종류만 200개가 넘고 각각 다른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체와 약물의 조합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약물이든 붙일 수 있는 인투셀의 범용 링커 기술은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유망하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화이자, 머크, 길리어드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이 시장에 전부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인 인투셀이 이 거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ADC 신약의 실패 원인이 반드시 링커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링커가 아무리 완벽해도 항체 자체가 암세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거나 약물 자체에 내성이 생겨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링커 기술 하나가 우수하다고 해서 ADC 신약의 모든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업계의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 롤모델인 리가캠조차도 면역세포 관련 약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투셀의 기술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건 경쟁사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투셀의 기술적 우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업계의 기대감이 다소 과열된 측면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경쟁사 시젠이 화이자에 인수된 금액이 약 58조 원에 달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런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섹터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냉정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열기에 휩쓸려서 개별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를 놓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시장 전체의 분위기일 뿐 인투셀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핵심은 명확해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기술을 보유했고 시장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술력을 삼성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검증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인투셀의 링커 기술이 동물 실험 데이터상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잠재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와 소수의 기술 수출 실적만으로 이 회사가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인간 대상 임상 시험에서 그 놀라운 데이터가 재현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삼성 이후에 더 큰 규모의 글로벌 빅딜을 성사시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뛰어난 기술력,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검증, 그리고 리가캠을 성공시킨 경험 많은 경영진, 이 성공의 세 박자가 이미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는 리스크는 거대한 항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와 비교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비용입니다. 저는 인투셀이 기술적 혁신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바로 그 변곡점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인투셀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말씀하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실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가장 먼저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에서 나올 첫 번째 인체 대상 임상 데이터가 그 모든 가능성을 증명하거나 혹은 반대로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인투셀의 기술이 인류의 암 정복에 어떤 기여를 할지 앞으로의 과정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